안녕하세요. TV 추억극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또 비디오 테이프를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 올해인가? 작년부터 황비용을 좀 모으고 싶었거든요. 비디오 테이프를. 네. 1편부터 몇 편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편을 한번 모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고, 중간중간에 뭐 인터넷이라든지 또 중간중간에 또 비디오 판매하는 곳이라든지 해서 여러 군데를 다 뒤졌는데, 보통 잘 나오는 게 황비용 1편, 그리고 2편이 좀 잘 나오고, 나머지 편수는 잘 안 보여서 좀 찾기가 힘들었었는데, 제가 요번에 그 부천에 있는 그 비디오 창고에서 이제 그 창고에서 황비용 세트를 제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황비용 전 세트, 그러니까 황병도 외전이 있거든요. 뭐 철개토공도 있고 서역웅사도 있고 뭐 황비용 대 황비용도 있고 뭐 황비용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외전들도 있는데, 그거는 따로 보여드리고요. 이제는 서극 감독과 이영걸, 그리고 제가 정말 싫어하는 조문탁이 주인공으로 한 황비용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비디오도 보여드리고, 제가 좀 얄팍한 지식이지만 제가 아는 지식 안에서 설명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영걸이 어떻게 해서 황비용을 찍게 됐고 어떻게 해서 유명해졌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영걸 같은 경우는 이제 제1회 어린이 쿵우 무술대회에서 쿵우 무술대회에서 1등을 합니다. 1등을 하면서 계속 이제 쿵우 쪽으로 훈련을 또 하고 계속 그러면서 잘하다가 이제 소림사라는, 이영걸의 소림사라는 영화가 뭐 히트를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큰 히트는 안 한 것 같은데 약간의 히트를 쳐가지고 어떻게 소림사 2까지, 제가 아는 거는 소림사 2까지 나오게 됐고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확하게 제목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영걸이 감독을 하고 주연을 하고 또 거기에 주성치가 조연으로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영화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망하게 돼요.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제 이영걸이랑 서극 감독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황비용을 찍기 전에 이 영화를 찍게 됩니다. 바로 용행천하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 용행천하는 이제 황비용으로 유명하게 돼서, 이영걸이 유명하게 돼서 이제 황비용을 찍고 이후에,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 용행천하 같은 경우는 황비용으로 이제 국내에서 유명해지니까 전에 찍었던 서극 감독과 이영걸 영화를 수입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황비용으로 먼저 유명해진 이영걸이 워낙에 히트를 치니까 그 전에 찍었던, 이제 한국에 수입이 안 되고 그 전에 찍었던 영화를 이 영성에서 다시 이제 주수입해서 이제 출시하게 된 겁니다. 이때 이영걸과 서극 감독이 만나게 됩니다. 용행천하로. 이게 흥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영화로 만나게 됩니다. 네, 용행천하.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황비용이 이어 아메리칸을 불어온 이영걸이 열풍. 그러니까 황비용 전에 찍은 겁니다. 이걸 찍고 황비용을 찍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영걸과 조문탁의 황비용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서극 감독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8편인가 9편까지를 자기가 황비용을 완결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찍게 됐는데, 제가 현재 보이는 거는 8편까지, 그리고 만약에 8편까지네요. 8편까지만 네 찍었고요.
그게 완결로 됐다고 비디오 케이스에도 적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제 황비용의 비디오 테이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황비용입니다. 양장본이고요. 이영걸이 저 영화를 찍고 뭐 동방불피도 찍고 그렇게 이제 인지도가 쌓이다가 이 황비용으로 확 유명해집니다. 그래서 몸값이 어느 정도 유명해지냐면 이 황비용 때문에 그 이후에 찍었던 모든 이영걸 무협 영화가 다 흥행이 돼서 그 당시에 홍콩으로 한 10억에서 15억 정도를 받고 영화를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최고로 받는 몸값 배우 3인 아니 4인가 5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1위가 주성치였습니다. 네, 주성치가 20억에서 30억 사이를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로 바로 이영걸이 유명하게 시작이 됩니다. 네, 서극 감독이 만들고 이영걸이 주연공으로 한 황비용 1편입니다. 양장본이죠. 양장본은 한 케이스에 테이프가 두 개 들어있는 거. 네, 양장본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특별한 게 뭐냐면 원표가 어떻게 보면은 이영걸보다도 더 유명했다니까요. 이영걸보다 더 유명했는데 원표가 왜 이영걸의 황비용의 제자로 나온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얼핏 지나간 얘긴데 이영걸의 무술이 되게 멋있고 화려하고 뭐 깔끔하다고 해서 그 무술이 너무너무 보고 싶고 궁금해서 관심 가져서 좋아해서 이영걸 때문에 원표가 출연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영화가 나오게 됐고 엄청난 또 흥행을 하게 되고 이영걸이라는 이름을 이제 중국과 홍콩과 우리 한국에서 또 아시아권에서도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엄청난 흥행을 했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황비용 2로 넘어갑니다. 황비용 2는 이쪽에 있습니다. 네, 이 황비용 2도 마찬가지로 네, 이영걸이 1편에 황비용이 뜨고 2편도 여전히 큰 흥행을 합니다. 근데 2편에서는 원표가 나오지 않고요. 다른 분이 그 원표의 역할을 맡으신 분이 다른 분을 맡아서 했습니다. 원표가 맡았던 그 역할이 다른 배우가 맡아서 했습니다. 이 황비용 같은 영화도 큰 흥행을 했고요. 네, 마찬가지로 서극 감독이 만들었고, 네, 이렇게 황비용 2까지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총 이게 2편이죠. 그리고 이제 3편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극 감독의 황비용의 이영걸과 만든 3편. 네. 저는 뭐라고 말할까요? 이때가 중학교였던가 같은데 굉장히 재미없게 봤어요. 황비용 3를. 그래서 제가 이게 비디오를 산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나이도 어리고 중학생이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은 재미없게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도 어린이 영화라든지 뭐 다른 영화를 보면은 그때는 참 재미없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재밌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황비용을 모아서 한번 다 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황비용을 모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극 감독과 이영걸이 찍은 마지막 작품은 아니고요. 이 이후에 조문탁이랑 쭉 찍은 다음에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황비용 서역응사라고 있습니다. 그 테이프도 보여드리겠지만 그게 아마 제작이 서극을 하고 감독이 홍금보 그리고 이영걸이 주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만나서 또 황비용을 찍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오리지널 시리즈 중에서는 이영걸이 마지막으로 찍는 황비용 3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 방세옥, 대도부문, 뭐 태극권부터 해가지고 무협을 싹 휩쓸죠. 뭐 의천도령기, 소리모죠. 뭐
그런 영화를 싹 찍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영걸하고 서욱하고 이제 정식으로 시리즈된 마지막 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황비용 3입니다. 잘 나올려나 이거는? 이게 보면 잘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한번 틀어봐야겠어요. 황비용 3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영걸과 헤어지게 되고 이제 두 번째 바로 조문탁이라는 배우하고 황비용 4편을 시작을 합니다. 이 조문탁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이영걸이 1회 어린이 무술대회 우승자고 조문탁이 2회인가 3회인가 해가지고 어린이 그 쿵우 무술대회 우승자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의 알려지지도 않고 거의 이제 배우로도 인지도도 없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황비용부터 이제 배우로 데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 데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문탁을 좀 좋아했었어요. 모르겠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얼굴도 잘생기면서 좀 얼굴이 착하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참 조문탁을 많이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막 좋아한 건 아니고 좀 괜찮다 좋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번 유튜브를 보고 너무 실망을 했어요. 너무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나중에 영상을 또 찍으면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 제가 또 설명을 하겠지만 조문탁이 우리 한국의 태권도를 자기네 중국에서 나오는 소수 민족에 있는 중국에서 나온 태권도라는 거를 뭐 이렇게 K-팝 스타 같은 그런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경영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데 나와서 조문탁 얘기를 합니다. 태권도도 중국에 있는 소수 민족에서 나온 뿌리다. 뭐 이런 말을 씹으려 돼가지고 제가 그 이후로부터는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최악이에요, 최악. 어쨌든 그런 말을 씹으려 가지고 좀 많이 안 좋아합니다. 그 자세한 얘기는 제 또 영상에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서극 감독하고 조문탁하고 만나서 찍은 황비용 4입니다. 4편이죠. 네, 왕자 지프. 네,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조문탁이 나와요. 이제 조문탁이 또 찍은 황비용 5 용섬 선패입니다. 아마 이분이 여기 있는 분이 1편에서 원표였던 거고 같고요. 이분이 아마 막속총이라고 해가지고 또 그렇게 한국에서는 크게 유명하진 않지만 그 나름 유명한 배우입니다. 이 배우가 이제 원표를 맡았던 그 역할을 하신 분이고요. 이거는 제가 본 기억은 있는데 그렇게 재미있다, 재미없다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 같은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 일단은 조문탁이란 배우를 되게 믿고 싫지만 그래도 황비용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영화를 본다는 마음으로 봐야지 이게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제 시간이 나면 1편부터 이제 마지막 편까지 다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5편 이것도 감독의 서극이고 그리고 주인공은 조문탁입니다. 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점점 홍콩 영화에서 무협이 인기가 많이 떨어지게 돼요. 아마 이맘때쯤인지 모르겠는데 이영걸이 무협을 안 찍고 현대물을 많이 찍게 됩니다. 이영걸의 정무문이라든지 이영걸의 보디가드 그리고 이영걸의 탈출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이영걸 탈출 정무문 영웅 뭐 이런 걸 찍으면서 이제 홍콩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 무협이 인기가 많이 좀 이제 식어가고 있을 때 이제 황비용이라는 게 이제 개봉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는
그, 시, 그, 아, 비트콤인가 시트콤인가 모르겠는데, 이제 무협으로만 이제 무협 시리즈를 전문적으로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기 회사에서 6편을 냅니다. 네, 이겁니다. 6편. 네, 이게 황비용 뭔데? 황비용 제목을 저 중국어를 몰라서 4대 천왕인가 뭐 해가지고 싸우는 건데, 이때부터는 카메라가 영화 카메라가 아니라 거의 비디오 카메라 같은 식으로 찍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극장에서 맞는 그런 카메라를 찍은 게 아니라 좀 비디오에 맞는 화면을 찍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6편도 한참 있다 나온 거예요. 5편 이후로. 네, 이렇게 6편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제가 되게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 보시면 쿵푸 고수와 좀 싸우는 게 좀 많이 있어서 재밌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요번에 또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믿지만 조문탁은 믿지만 그래도 제가 기대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네, 이렇게 6편이 나왔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스타맥스에서 나온 황비용 소림고사입니다. 소림고사. 네.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극장에서 개봉을 하지 않았고요. 바로 이제 비디오로 나왔고, 이게 7편입니다. 황비용 7편. 감독도 여전히 서극이고, 서극이 장담을 했거든요. 자기가 황비용의 시리즈를 완결까지 만들겠다 해가지고 꾸역꾸역 만들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전무탁하고 계속 황비용으로 찍게 됩니다. 이후에 황비용 이후에 전인지 후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서극의 칼, 거기서도 조문탁이 나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서극이 많이 밀어주는 배우가 되죠. 그래서 이게 7편입니다. 7편. 네, 소림고사. 이렇게 되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게 진짜 마지막이에요. 스타맥스에서 나온 황비용 이상연대. 이게 마지막, 이제 서극이 감독을 하고 자기가 완결을 짓겠다고 한 마지막 제품입니다. 황비역 이상연대. 이 이후에 나온 거는 황비역 서영웅사라든지 황비영 철객투어공이라든지 뭐 황비영 대 황비영, 뭐 황비영 소전 해가지고 다 감독들이 틀리고요. 또 배우들도 다 틀려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서극 감독이 만들고, 그리고 서극 감독이 찍은 황비영이고, 오리지널 배우가 이영걸, 조문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화가 황비용 이상연대입니다. 네, 이게 마지막입니다. 황비용 서극 감독이 찍은. 여기 보시면 써 있어요. 서극 감독의 명작, 황비용 시리즈의 완결편, 대가가 남긴 거대한 영상의 무시록. 그리고 이것도 웃기네요. 이영걸을 잇는 차세대 액션 스타 조문탁의 중구 본토 무술에 진수해가지고 이게 마지막이 됩니다. 그래서 총 서극이 8편까지 만들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극장에서는 개봉을 하지 않았고요. 네, 비디오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총 황비용은 8편까지 나왔습니다. 자, 1편, 그리고 2편, 그리고 3, 4, 5편. 네, 3, 4, 5편. 그리고 6편 상하, 7편, 8편에서 이렇게 황비용이 전편을 제가 드디어 비디오 테이프로 모았습니다. 1에서 5편까지는 개봉을 했고요. 6에서 8편까지는 비디오만 나온 겁니다. 네, 서극 감독이 감독이고, 여기까지 이영걸, 여기까지는 조문탁. 그러니까 황비용 오리지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황비용 세트를 다 모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황비용을 많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조문탁보다 이영걸이 황비용을 많이 기억을 하시고, 또 황비용 같은 인기가 많아가지고 TV에서도 방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황비용 비디오 세트, 완결 세트를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좀 중간중간에 더듬거리는 게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지식이 아주 얇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도 있고, 제가 뭐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뭐 다른 분들처럼 그 상황과 전개가 있어서 뭐 그 상황에 맞게끔, 그 전개에 맞게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디오를 쭉 보다가 생각나는 게 있으면 얘기하고 설명하다 보니까 중간에 깜빡하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생각나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생각한 게 또 까먹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좀 말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황비용이 끝나고 이제 외전, 뭐 서형 웅사라든지 철개 투옥령이라든지 뭐 황비용 대 황비용이라든지 해가지고 몇 편이 더 있거든요. 그것도 따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황비용 1편부터 8편까지 완결편 세트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추억의 비디오 테이프, 그리고 무비북, 또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피규어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피규어까지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을 느낄 수 있도록 해드리는 TV 추억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수익 창출도 낮고 멤버십도 떨어졌고, 뭐 지금은 뭐 다른 분들처럼 많이 벌지는 못하고 지금 한 몇천 원 정도 된 것 같은데, 뭐 광고는 보기 싫으시면 빨리빨리 넘기시고, 볼 수 있는 광고는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억의 물건들 소개해드리고, 말도 잘하고 설명도 잘하고, 그리고 더 나아지면은 더 좋은 환경으로 빨리 촬영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황비용 세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TV 추억극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